안녕하세요.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명절을 준비하면서 모두들 정신없이 보내고 계시겠죠. 정신없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랜만에 사연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보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제 사연을 성우님이 읽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6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일단 이혼을 먼저 이야기한 쪽은 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자기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저와 이혼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협박을 아닌 협박을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알리 있겠죠?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이혼하자고 하고 그렇게 어이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듣는 여러분도 어이없으실 겁니다. 당사자인 저는 어떠셨을까요? 대성함을 잘 모르는 주변 지인들은 연애하면서 대충 낌새를 느꼈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차라리 연애하면서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금방 알았을 텐데요. 말입니다. 저도 그게 참 아쉬워요. 아이고, 요즘은 어느 세월에 연애하고 서로 알아가고 할 거야? 응, 너무 많이 알아도 금방 헤어져. 이 사람, 저 사람 맞춰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어느새 늙어버려서 미안하게도 면사포를 써야 할 만큼이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결혼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안정적인 가정 환경의 필수 조건이죠. 환경이 너무 좋아도 문제고 너무 나쁘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줄 테니까 맡기세요. 사이 시어머니, 나한테만 믿어. 중매 역할에도 손색 없는데 알겠죠? 결혼이 확정되면 식겁시켜줘야죠. 알겠지요? 그럼요. 김 여사만 믿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까지 고려해서 이상한 사람들과 상대할 필요는 없죠. 눈 감고 걷잖나요? 속았다고 눈치치지 말고 서서히 등을 돌리던가요? 자식은 엄마 팔자를 담아요. 하더니만 나는 서희가 나처럼 남자한테 뒤통수 맞을까 봐 무서워해서 김 여사도 알잖아. 서희 아빠 말이 서희 아빠지만 그 인간 죽기 직전까지 나나 서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는 줄 알았지. 그 인간이 돈을 벌어오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 남자라면 두려워서 몇십 년 동안 우리 서희랑만 살았어. 말이 길어졌네. 어쨌든 우리 사위는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꼭 좋은 사람으로만 부탁할게. 나는 전 남편과 중매로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흔히들 말하는 쓰레기 수집가였습니다. 제 팔자가 그런 건지 정말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성인이 된 후 30살이 될 때까지 저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났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들은 기본적이었고 또한 제 돈을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헤어지자고 할 때 자기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는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존재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 겁니다. 위 대화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술노름, 여자 세 가지를 다 하는 분이셨고 그런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엄마와 저는 단둘만이 되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 집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더 유복해졌습니다. 엄마의 노력 덕분이었죠. 어쨌든 우리 엄마는 제가 당신처럼 남자 문제로 고생하며 사는 것이 싫다며 제 위치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다가 만난 게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둘 다 젊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30대 초반의 저와 남편은 6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워하는 거, 그거 다 옛날 일인 걸 알아? 내 말이다. 인생 좌우명이 점게 살자 이거야. 내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아주 그래요. 쿨, 요즘 젊은 애들은 성격 좋은 거 가지고. 쿨하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나 이모라고 편하게 생각해봐 알지?
내가 아들 둘만 낳아서 평생을 삭막하게 살았는데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딸이 생겼네. 우리 잘 지내자 봉수. 나도 잘 부탁해. 형이 형수 준비하다가 물어보면 나에게 바로 말해줘. 제가 모든 일 다 잘 처리해줄게 형수. 이제 우리 한 가족이니까 편안하게 지내자. 편하게 해. 아메리칸 마인드대로 짧은 만남 후의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조금 불안해했지만 시댁이든 우리 친정집이든 경제적 조건도 비슷했고 남편과 나의 경제적 상황도 비슷했으며 시어머님도 일찍이 시아버지와 사별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참 비슷했죠.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사랑이 위대하다고들 하지만 조건이나 가정 환경이 너무 다르면 그것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그런 문제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아메리칸 마인드에 집착한다는 것처럼 도대체 어디 이상한 곳이 있는지 몰랐죠. 서로 쿨하게 편안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네들만 쿨하다고, 자기네들만 편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천방무식한 교양을 갖다 버린 이게 딱 예전 시댁의 식구들을 칭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댁 식구들은 쿨하다는 말을 방패로 삼아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처음으로 정이 떨어진 건 함께 외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한두 푼 쓰는 줄 알아?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와라. 그래? 아니, 말이야.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응, 억지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손님이 뭘 어떻게 먹든 간에 적당한 조언이 되지 않아.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고 이딴 말을 하는 건 그럴 필요 없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드시겠다고 하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랜만에 10번 치고 있네. 굉장히 쿨한 사람이야. 응, 당신이 아까 내게 변명하기 전에 사과를 먼저 한다면 나는 이렇게 화를 안 냈을 거야. 아니야, 좀 말려봐. 내가 보기에도 그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지 않아. 좀 그만 좀 하시라고 해. 그래. 아, 이게 뭐야, 지금? 형수, 그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실수를 했던 것 같은지, 안 했던 것 같은지, 일단 고객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갑을 관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내고 식사를 해야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당연히 우리가 우선이죠. 갑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무엇이든 먼저 사과해야 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굳이 우리가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고 벌어졌어요. 상황은 이랬어요. 제가 남편, 시댁 부모님과 함께 한우 전문점에 갔는데 왜 그런 곳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직원들이 저희에게 이러면 이렇게 드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맛있다고. 어떻게 먹어야 해? 이야기 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그랬어요. 직원이 불쾌한 태도를 취한 건 아니었고 그저 시어머니가 드시는 방식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 생와사비를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나를 왜 무시하냐, 내가 지금 이런 거 보는 게 뭔데부터 시작하여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그 직원분이 시모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이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해보라는 제 말에도 남편 놈이나 시동생이나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쩝쩝거리면서 고기를 처먹는데 정말 그 순간에 너무 실증이 났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여기 사장 오래 놀라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응, 내가 누구인 줄 아냐고? 그럼 누구인 줄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시모가 악을 쓰면서 전화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푹 하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때 시모가 분에 못 이겼는지 덜덜 떨면서 물잔을 드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냉큼 시모를 부르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잔에 있던 물을 고스란히 맞았어요.
그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요. 시모는 당황했어요. 물을 맞고 나니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쭉 보니까 여기 직원분이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님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기분이 상하셨을 테니까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소리치면서 뭐라고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맞고 문 밖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방님이랑 당신도 나는 쿨한 게요. 방관이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쿨한 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왕관인데요. 이건 아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기분을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어머님도 직원분을 기분 상하게 하신 것 같아서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마마, 사과하고 가야지. 어디를 그냥 휘었다. 아이고, 얼마나 예의 바른데. 예성아, 너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냐? 그래, 뭐 일단 내가 풀하니까 너 물. 맞는 것 사과할 게 아니다. 그걸 왜 내가 해 너한테 물어본 건데 형수 성격 은근히 그러지만 아까 형과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게 방관한 건가 그게 좀 기분 나빠. 반대로 엄마도 성원해주니까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거잖아. 우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저 물컵 맞은 거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해결 방식이 폭력인 거 알고 있으면서도 더 급물렀어야 했어야 해. 어머니 저 다 젖은 상태라 여기서 와야 될 것 같아. 여보 뭐 해 얼른 일어나. 이대로는 찝찝해서 온전 못해. 당신이 하는 것이어야죠 어머니야. 서희야, 너 경험에 따라 화를 내거나 삐지는 건 쿨하지 못한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식사 분위기가 망쳐질 텐데, 어떻게? 제가 쿨하지 못해서요, 어머니. 그리고 식사 자리는 이미 아까부터 어머님이 직원에게 냅킨을 던지실 때부터 좋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우리 그냥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 어머니. 저희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오, 엄마, 우리 먼저 가볼게. 화를 좀 적당히 내라니까.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밥 먹는 자리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먼저 가야지. 그날 저 식사 자리를 계기로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자기네가 뭔지 삼성이나 신세계처럼 어마어마한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시모가 식당 직원한테 자기가 누구인지 아냐고 큰 소리쳤던 이유는 15가구 정도 살 수 있는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성공했고 벌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사람들을 세워놓고 왕따하는 등의 행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수 있던 점은 시동생의 남편은 생각이 없는 팔랑귀였기 때문에 제가 바른 말을 하면 네, 말이 맞다 하고 따를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댁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죠. 친정엄마도 웬만하면 시댁 사람들이랑 잘 안 마주치기를 원했습니다. 장원이 저희 왔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오늘 트레이닝복 입고 오기를 잘했네요. 아주 배불리 먹고 가야겠어요. 역시 우리 장모님 사회사랑은 장모님이 맞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뭐, 시댁이 그렇게 개차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놈은 저희 친정 엄마한테 잘했습니다. 넉살 좋게 하하거리며 장모님 밥이 제일 맛있다. 장모님,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자 등등 마치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처럼 살갑게 굴기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놈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랑 우리 엄마는 그 놈의 시커먼 속을 모르는 거였어요. 아이고, 서희가 결혼을 안 해서 잘한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신랑이 그런 식으로 좋아 보일까요? 우리 두 사위는 그냥 무뚝뚝해서 저는 우리 딸들이 놀러 오는 게 제일 불편하다니까요. 사위들이 좀 먼저 친근하게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참으로 무뚝뚝해서 아니라고만 하니까 아이고. 서희 남편은 성격이 참 좋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제 자식보다는 사위가 더 삼하겠죠. 지난번엔 아뇨. 몸이 아팠다고 하니까 세상의 보약을 금방 가져다 주고 왔어요. 정말 살기 어렵다니까요. 너, 변 서방에게 잘해줘. 성질 부리지 말고 알겠지? 변서방, 만약 서희 애가 내게 잔소리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어? 진짜, 만약 그렇다면 저는 장모님께 전화드릴게요. 이거 봐봐, 장모님은 자기보다 내 편이라고. 그러니까, 장모님, 우리가 장모님 많이 들어와 살 거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맨날 장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장모님도 아들처럼 사위 얼굴 매일 보시고, 날은 참 예쁘게 해주시네요. 아주 입에 거짓말뿐인 놈이었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 지인들, 이모들 모두가 다 사위한 나는 참 잘 얻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로 자신을 꽁꽁 숨겨둔 그 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친정 엄마 생신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생신을 맞아서 외가 친척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제 전 남편이었던 그 놈도 함께 갔죠. 당연히 여행지에서도 남편 놈은 친척 어른들의 예쁨을 받으며 이리저리 불려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흐뭇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도통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숙소 주변을 돌면서 남편을 찾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이 몰라. 변함없이 그 자식이 담보까지 잡아놓았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나만 죽어나지, 나만 죽어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야, 장모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노인들이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있냐? 아니, 무슨 놈의 노인들이 그렇게 술을 잘 마셔. 야, 말도 마 있는 인간들이 더하다니까. 안주도 고작 회 아니면 치킨뿐이다. 하긴, 말이 맞다. 그렇게 짜게구니 치니까 돈을 벌었겠지. 일단은 이따가 와이프 심부름 좀 보내야겠다. 장모님께 살짝 말해보려고 하는데 그 노인분이 그 정도 돈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 야, 나 그 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몰라. 야, 일단 끊어야겠어. 노인분들이 또 찾을지도 몰라. 오, 그래. 수고해.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옮겼는데 남편이 쭈그리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말이에요. 시동생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고 했던 거지. 그런데 뭐, 돈 욕심이 났던 건지, 시모가 갖고 있던 건물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 받았나 봅니다. 투자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남편은 그 돈을 우리 친정 엄마한테 받아내야 할 생각이었던 거야. 무슨 돈을 받아서 당신 엄마한테 돈에 대해 말했어요. 무슨 돈을 받는다는 거지 뭐 여보 돈은 뭐야. 왜 갑자기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니. 나 장모님한테 돈에 대해 언급한 적 없어. 왜냐하면 장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서 얼른 받으러 가야겠어요. 용돈을 받으면 당신에게도 반을 줄게요. 어때요? 에이 무서워. 왜 그렇게 노려보고 그래 빨리 가자. 아니 나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했지. 다들 찾을 거야. 에헤 이건 예의가 아닌데 내가 실수했군요. 빨리 가자오. 자기야 빨리 가자고 하는 거야? 내가 다 들었어. 무슨 일이야? 어머님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줘. 그거를 왜 우리 엄마에게 얘기하려고 했어? 뭐야? 어떻게 됐어? 이해했어. 정말 참 목소리를 낮춰야겠다.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현민이가 좀 투자를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엄마의 건물을 담보로 삼아 돈을 필요로 하고 있대.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과 지방에 있는 다른 건축물, 그리고 대학가에 있는 한 채의 원룸뿐이야. 장모님은 우리 집보다 여유로우실 텐데, 그래서 조언 좀 구해보려고 해서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장모님께 못한 일도 없고, 제가 한 일만 봐도 사위로서 할 만한 일을 다 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정도면
장모님께 돈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뭐라 할 말이 없겠지만 난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도 그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놈이 제 친정 엄마께 그렇게 잘 대하고 꿋꿋하게 행동한 이유가 다 돈이 필요해서였기 때문에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다른 이유 없이 진심으로 사위를 아껴주신 우리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그놈의 그 시큼한 속도 모르고 내 남편한테 잘해라 하는 사람 또 없다니까요.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자주 말씀하시던 어머니를 보면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더 빼앗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은 펜션 안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 사람과 나는 높은 목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위인데 얼마나 잘해주는데 돈 몇 푼만큼도 주기 귀찮다고 했고 제 입장은 돈 때문에 사람을 대우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했죠. 우리 엄마를 얼마나 소중히 하는데 당신은 엄마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갚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잘 사니까 처가가 돈이 좀 있으니까 저가 장모님에게 좀 신경을 써서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얼마가 필요했길래 나에게 그렇게 잘했나요, 자네? 저랑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친정 엄마 몇몇 친척들 어른들과 나와 보시셨나 봅니다. 불쑥 나타난 친정 엄마는 그분에게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은 처음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몫을 주둥이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친정 엄마는 말없이 그분에게 그 돈을 그 자리에서 이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 할게요. 그리고 빌려주신 돈은 꼭 갚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 정말 잘 할 거예요. 괜찮아요. 됐어. 마음에도 없는데 굳이 나를 찾아오지 말아주시고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불편해요. 네, 돈이야 갚으라고 빌려준 돈이니까 그걸 잘 갚았으면 좋겠네. 노인들이 그렇게 자네를 피곤하게 한 거였어. 그럼 굳이 비위 맞추지 말고 그냥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돼. 그랬어. 이게 뭐야? 저를 얼굴 보기 민망하게 이렇게 된 거 더 있기 불편할 테니까 서울 가고 싶으면 먼저 가보세요. 서희, 너도요. 신랑 먼저 보내놓고 내가 여기 있어봐도 뭐 하겠어요? 얼른 가세요. 알았어. 장모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서희랑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잉, 왜 장모님의?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민망하고 친정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정말 끔찍하고 싫은 상황일 텐데요. 제가 그놈과 감정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할 말, 못할 말 다 했을지 상상도 못할 만큼 싸웠겠죠. 친정 어머니는 제 생일날 다른 친척들 앞에서 그걸 고스란히 들어서 그날 친정 어머니는 남편한테 돈을 보내줄 필요 없다고 억지로 잘할 필요 없다고 딱 선을 그어 버렸어요. 그놈은 뭐, 별 핑계는 이제 그만두세요. 자기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 어떻다 하면서 말하는 건데 이미 귀찮아서 떠났긴 했죠. 그 후로 그놈은 우리 친정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저도 그날을 기준으로 그놈에 대한 애정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자식과 시댁 식구들이 제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사건이 있었고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후쯤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제는 밥도 스스로 차려 먹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으로 너무하네요. 어쨌든 그때부터 내가 곧 사업으로 성공을 거둬서 당신 진짜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라고요. 그러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사업이 잘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똑같아. 상관없어. 게다가 냉장고에는 반찬이 다 들어있지만 나올 때까지 식사조차 못했어. 아마 당신이 귀찮아서 요리를 안 했겠지. 아니야. 그 놈의 사업은 언제 시작하려는 거지?
회사를 마음대로 떵떵 치면서 때려치웠을 때 당신의 생각은 뭘까? 때려치웠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자식의 팔랑귀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 동생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의 건물을 폭파시킬 뻔한 일을 보고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나에게 한마디 없이 투자 사업을 하겠다 말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어. 어쩌다 보니 썰TV에 올라오는 그 사연 속 망할 남편들의 패턴이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대책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그런데도 왜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건지 모르겠어요. 1년 가까이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은 점점 상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손도 발도 다 있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밥도 해놓았는데도 그런 음식을 먹기 싫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과자를 먹었어요. 그 당시의 기분을 떠올리면 글을 쓰는 지금도 열이 뻗치네요. 하도 저런 문제로 싸우다가 질려버린 제가 짐을 싸들고 친정집에 가버렸습니다. 넌 좀 정신 좀 차리라는 마음으로 말이야. 제가 친정에 있던 그날 남편과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상긋된 얼굴로 말이죠. 저는 물론이고 우리 친정 엄마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 선택해봐. 우리 아들 제대로 대접하겠냐 아니면 딸내미를 이혼시킨다. 시몽과 남편 놈은 이혼 서류를 떡하니 들고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몽은 저희 엄마에게 당당히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자기 아들에게 제대로 사위 대접을 하라고 했어요. 딸내미를 시집 보낸 집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깟 돈 몇천 내준 것도 아니고 빌려줘 놓고는 왜 우리 아들 길을 죽입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서인 너도 그래? 띠란 편이 남자가 큰일 났겠다고 결정하고 회사까지 그만뒀으면 옆에서 말이야. 당신이 할 수 있다. 잘할 거다. 이렇게 여자가 내조를 좀 해야지. 그거 1년 좀 집에 있었다고 남편을 개바가지 긁든 뻑뻑 바가지를 긁며 내가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사돈. 우리 아들이 잘 돼야 서희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집에 있는 꼴 못 보겠어서 이 난리인 것이 도와야 해요. 같은데 제가 5천만 원까지 줄 테니까 사돈이 1억 원만 더 빌려주세요. 사위가 사업하려는데 돈 좀 쓰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저가 언제 그 사람한테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하려는데 왜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돈을 대줘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도련님이 사고 쳐서 갚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받아간 돈의 이자까지 뜨문뜨문 내고 있어요. 그것도 다 내면 제가 제 돈으로 우리 친정 어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건가요? 어머니, 1억 원이 무슨 남의 집게 이름이에요? 당신이 뭘 좀 말 좀 해봐. 당신 나한테 뭘 그랬어? 퇴사한 이유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라네. 그러나 왜 갑자기 사업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러는 거야? 쉬운 서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보니 아주 잘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체 저 인간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시모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듣던 우리 친정엄마도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서방한테 뭐를 못했죠? 변서방아, 자네가 얘기해봐. 내가 자네한테 사회 대접 안 한 게 뭐가 있나? 자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뭐 바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자네한테 이것저것 챙겨줬어? 아니면 내가 자네한테 어머님처럼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현재 이게 무슨 짓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차분하고 냉철한 태도를 취했지만 남편은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못하자는 거냐? 이유는 간단해. 나는 솔직히 회사를 그만둔 거고 사업을 팔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당연히 사업 자금을 내주실 줄 알았어. 장모님, 하지만 어떻게 한 번도 나에게 사업에 관한 얘기를 안 해주실 거니? 저희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면 제가 이렇게 찾아오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사업하는 데 쓰라고 자금도 좀 내주시고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사회대접이죠. 저한테요. 저는 한 번도 사회대접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장모님이 저를 사위라고 생각하셨으면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야죠. 잠깐만. 당신 지금 술을 마신 상태인데 술을 마셨어요.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술은 원래 깰 때가 더 취기가 많이 오르는 거죠. 너는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들어 엎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업자금을 대주던가 아니면 이혼하던가 막말로 나랑 장모님의 딸이랑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혼설이야. 도장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남는 것 없이 빠이빠이예요. 차라리 그럼 이혼을 할게요. 얘야, 서희야, 이혼하자. 나 너랑 이혼하고 더 돈 많은 집 딸일들이랑 선보면서 다시 결혼하면 돼. 그러면 내 인생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안 그러냐? 이혼하죠. 장모님 잘 들으세요. 장모님 때문에 장모님 따님 이유라는 겁니다. 왜? 자, 미친 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두는 동그랗게 뜨면서 저희 엄마에게 몰아붙이듯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 손에 뺨을 제대로 맞은 그놈은 부오르는 뺨을 부여잡으며 고소할 거다. 가정폭력이다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 역시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냐면 난리였죠. 너 미쳤어. 어디서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어머머, 너 이거 가정폭력이야? 가정폭력 알아? 가정폭력이요. 가정폭력은 어머님 아드님이 먼저 했죠. 테이블 먼저 엎은 거 어머니 잘난 아들이에요. 고소하시게요. 고소해요. 그럼 나도 고소할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알겠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나는 너와 이혼하는 순간부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알겠니? 내가 할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말아야지. 어머님도 그렇게 사시나요? 5천을 주면 그런 일을 해줄 거니까.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쪽에 있는 건물을 팔던가 뭔가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무슨 문제겠어? 나는 너랑 합의서를 안 해. 너 기다려. 내가 내게 이혼 동의서를 새로 보낼 테니까. 알았지?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 경찰을 불러줘. 경찰차 타고 한번 나가볼래? 딸들이었다면 내 마음은 섰을 텐데. 100번, 1000번 이해하겠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를 공격하려 하다니요. 차라리 나를 공격하면 공격했지 우리 엄마를 공격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잖아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이혼해 줄 수가 없더군요. 어디 한번 기대해 보라는 말을 남기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놈한테 위자료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빌려준 돈에 대한 것, 그리고 그놈이 백수짓을 하는 동안 저 혼자 가장 노르대 집안일 한 것까지 싹 다 보상받고 싶었거든요. 야 서희야, 그때는 내가 술에 취해서 홧김에 그렇게 얘기가 나간 것 같아. 내가 설마 하니 너랑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내가 그냥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술을 마시고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이혼이고 뭐고 다 없었던 걸로 하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 짐을 싹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해? 어떤 소리 하는 거야? CCTV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내줄까? 너, 그날 너희 엄마와 우리 친정에 치들어와서 한 거, 너 그거 실수 아니야? 너는 내가 그렇게 호구 같아 보이니? 내가 호구는 아닌 거
너도 잘 알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너와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그날 그따위로 그래서 선을 넘은 것. 그것은 진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너도 나랑 이혼하고서 더 돈 많은 집 여자랑 다시 맞선 봐야 할 거라고. 그럼 그렇게 해 뭐하러 나랑 살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 하냐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너와 이혼해 줄게.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더 할 말 없지 소희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진짜 정신이 어떻게 돼서 그랬었나 봐. 내가 진짜 잠깐 미친 것 같아. 나 좀 용서해 주라. 내가 앞으로 진짜 내 말대로 다 할게. 내가 직장을 구하라면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 장모님께 빌린 돈을 갚고 내가 쓴 적대로 이자를 다 주면 난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게 위자료나 대출 갚을 돈도 없어야 한다고. 너는 그날 잠시 미쳤던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이었어. 대출이 남으면 다행이야. 받아서 나한테 이자를 주고 우리 엄마에게 빚 갚아 소희야. 소희야 그놈이 이혼 신청을 보내자 정말 실수했다며 술에 취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 모두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혼을 진행했고 엄마가 빌려간 돈도 돌려받았고 이자도 당연히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돈도 받아내고요. 법원에서 나온 후에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다시 합치자고 하는 그놈 얼굴에 침을 뱉고 끝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냈죠. 결혼을 한 후에 한 번 그 놈과 다시 만났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다름 아닌 순대국밥집에서 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다 하더니 세상에 전 남편 놈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마 하니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겠지 했는데 실장님 여기 7번의 순대 정식 나간 거예요. 오, 빨리 좀 갖다 줘요. 사람을 뽑던지 해야 하는데 왜 이 머리가 왜 그렇게 없어? 아니요. 내 친구 가게인데 잠깐 도와주러 온 거야. 친구 가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로운 직장을 찾은 듯 했어요. 물론 그 직장도 얼마 안 가서 잘릴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나올 거예요? 친구와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인사를 남기고 말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아직 돈이 많은 집 딸을 못 찾았나 봐요. 나중에 결혼할 때 청첩장이라도 보내줘요. 축의금은 줄게. 내 말 마지막으로 들은 그분은 귀가 시뻘겋게 돼서 부엌으로 휙 간다더라고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나와 그놈의 마지막이었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나는 그놈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렇게 자기 엄마가 건물 주다 뭐다 자기는 사업할 거다 떵떵거리던 인간이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운명이 있나 봅니다. 지금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살면서 다시 제 일상을 찾았어요. 결혼 계획은 글쎄요. 남자라면 저도 질려버려서 연애고 결혼이고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랑 재밌게 살아갈래요. 여자 둘이서 신명나게 한번 살아보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괜찮았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